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사 공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중세시대에 또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발견하고 배우는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 되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공유하면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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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중세 들어가요. 중세 초기 할 건데요. 이제 제목은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의 몰락에서 동서교회 분열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의 몰락이라는 거는 이제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뜻하는 것이고요.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제 완전히 분열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꽤 길죠. 지금 한 거의 500년, 500년 이상 되는 그런 기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크게 이제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죠. 이제 언어를 중심으로 문화권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요. 서로마 제국은 라틴어를 사용했고 이제 동로마 제국은 그리스어를 사용을 했죠. 자, 그런데 이런 로마 제국에 그 큰 위기가 닥치는데 바로 야만인들의 침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만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게르만족. 예, 그렇죠. 게르만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게르만족의 침략을 통해서 로마 제국 영토에 이제 이민족들이 깊숙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이제 영향을 끼친 범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는 그보다는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던 이제 서방교회 쪽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라틴계 서방제국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오늘날의 이제 스페인, 그 다음에 프랑스, 이탈리아 이제 이런 나라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 지역에 이제 게르만 민족이 몰려와서 이런 나라들의 모태가 되는 그런 나라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되는데 이제 서로마 제국이 내부의 원인과 외부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부의 원인은 이제 어떤 거가 있을까요? 한 제국이 몰락하는 데는 다 어느 시대나 내적 원인, 외적 원인들이 있잖아요. 타락. 예, 그쵸. 타락, 지도층의 부패와 타락, 이런 것도 있고, 성적 타락.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인 이슈도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이 로마 제국 후기로 갈수록 대농장 시대가 된다고 하거든요. 대농장. 이게 뭐냐면 이제 땅 문제예요. 땅, 토지. 그 토지를 소수의 귀족들이 대부분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농장을 경영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농장에서. 누가 일했을까요? 네. 노예들. 그렇죠. 노예. 노예들이 이제 이 대농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노예들은 대부분 전쟁 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죠.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노예가 돼서 이 대농장에서 일하게 되는데 매우 가혹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대접을 취급받으면서 그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장시간 이렇게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되면 공기 일어나. 그렇죠. 반란이 일어난 반란. 노예들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노예들의 반란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영화 나온 거 있잖아. 예, 누구죠? 스파르타쿠스. 스파르타쿠스. 그거 저기 아카데미상 받은 거 아니야? 예. 맞아요? 그쵸. 뭐 하여튼 상도 받고 그랬던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는, 그 스파르타쿠스가 굉장히 군사적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를 상당히 위협을 했는데 결국엔 이제 진압이 됐고요. 이때 뭐 수많은 노예들이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근데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발생을 한 거죠. 예, 이후로. 그래서 점점 이제 국력이 쇠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귀족층 내부의 뭐 내분, 예, 로마 지도층 사이에 계속되는 내분과 갈등, 반목 이런 것들로 점점 약해져 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외부의 원인이 있는데, 외부의 원인은 이거 이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 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유럽 북쪽, 예, 유럽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게르만족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유트, 앵글로, 섹슨, 부르군드, 프랑크, 반달, 동고트, 소고트 같은 이런 게르만족이 여기 원래 살고 있었고요. 로마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쯤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로마의 영토를 이렇게 점점 확장해 가면서 처음에 부딪힌 만난 곳이 어디냐면 요 지금 프랑크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이 당시 로마 제국 때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여기를 갈리아라고 불렀거든요. 갈리아. 네. 여기 갈리아 정복한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갈리아를 정복한 로마인 하면 한니발? 한니발 아니고요. 뭐가? 줄리우스 시저. 맞아. 네, 줄리우스. 있죠. 시저. 줄리우스 시저가 갈리아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로마 영토로 편입해요. 그 이제 기원전 몇십 년 전의 일이죠, 그게. 네, 그때.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가 여기 영국 전체는 아니고 이쪽 일부 아래쪽 브리타니아라는 지역도 이제 점령을 하게 되죠. 요렇게 해서 여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로마 제국의 경계선이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은 이제 게르만족의 땅이다, 이게 야만족의 땅이다 하고, 여기는 뭐 별 가치도 없다 그래가지고 로마가 더 이상 정복하지 않고 갈리아까지 이렇게 정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초록색이 이제 소로마 제국이고 오른쪽에 주황색 부분이 동로마 제국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게르만족이 근데 이제 그 로마 제국 후기로 가면 일로 많이 건너왔어요. 로마 제국 영토 안으로 들어와서 살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로마가 국력이 이제 점점 쇠약해지니까 잘 통제가 안 돼요. 이런 국경에서. 네, 들어오면 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약해지면 이제 모두 약해지자면 덩달아서 군대도 약해지잖아요. 네, 군대의 힘이 약해지니까 로마가 후기로 가면 용병을 고용해요. 용병. 네, 돈을 주고 병력을 사는 거죠. 그 용병을 어디서 고용했느냐 하면 주로 요런 게르만족 사람들 싼 값에 뭐 조금만 주면 자기가 용병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용병을 고용해서 어디에 배치를 시켰냐면 요 경계 지역 있죠. 게르만족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요 부분에 용병들을 고용해서 배치를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게르만인들이 넘어오는 것을 게르만인들이 막게 되는. 예.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나중에 되게 이상한 상황이 된 거야 이제. 게르만인에게 근데 게르만족을 지금 맡기는. 자꾸 게르만족을 야만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
그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만족이라 함은 자기네 그 뭐 라틴어나 뭐 이런 걸 안 써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야만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뭐 문명이 이제 발달하지 들이 좀, 못했다. 문명이. 예, 그런 의미가 있고요. 게르만족의 특성은 뭐예요? 이제 게르만족의 그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장점, 어떤 장점. 아, 그냥 힘이 센 거예요? 게르만족의 포장에서. 장점. 글쎄요. 어, 음, 게르만족의 장점은 날것의 거친 매력이랄까요? 세련되진 않은데 야생성. 예, 좀 어. 날것의 매력이 있다 그럴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게르만족이 맨 처음에는 이제 야만족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 로마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다고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네. 능력이 없는데 그-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게 자라가지고 네. 나중에는 로마가 올 정도로 커졌다고 그게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힘이 음. 없어서가 아니라 음. 마음 먹으면 여기도 다 정복할 수 있었는데 어, 이 땅은 뭐 예, 하고 야만인의 땅이고 정복할 가치가 별로 없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 했는데 딱 선을 여기서 이제 그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긴 게 뭐냐? 이 맨 왼쪽에 보면 훈족이 나오죠. 훈족. 예, 훈족 예. 어디 나라? 훈족. 흉노족이라고 하잖아요. 흉족이. 네. 흉노족. 우리나라 예. 어디? 몽골? 그 중앙아시아 있잖아요. 중앙아시아의 지역에 거주했던 유목민족이. 유목민족. 몽골족이지. 몽골족. 뭐 그래가지고 이제 이 훈족이 서진을 해요. 그래서 서진을 하면서 이 게르만족을 압박을 해요. 이게 너무 싸움을 잘해 훈족이 너무 싸움을 잘해가지고 게르만족이 당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중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참 싸움을 잘해요. 그 동네가. 중앙아시아? 나중에 그래서 이제 몽골 두 그래서 번째 웨이브가 이제 몰아닥치죠 유럽에. 그게 이제 몽골족이고 첫 번째가 훈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게르만족들이 못 살겠다 도저히 훈족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국경을 죽기 살기로 넘기 시작합니다. 마구마구. 그러면서 각 종족별로 막 쳐들어가요. 로마 제국 내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트, 앵글로족, 섹슨족 얘네들은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영국으로. 영국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프랑크족은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 예, 현재 프랑스. 음. 네, 프랑스 쪽으로 가요. 그래서 프랑스라는 말이 이제 프랑스 여기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참 기구한 민족이 있는데 반달족이라고 있어요. 반달. 예. 반달족은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 여기로 가요. 여기 어디죠? 여기? 스페인인가? 스페인, 포르투갈 있는 그쪽 동네로 가요. 음. 여기를 거쳐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가냐면 바다를 건너 북아프리카로 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북아프리카에 자리를 잡아요. 반달 왕국이. 그래서 정말 한참 갔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삥 서유럽을 거쳐서 북아프리카까지. 근데 어느 나라 얘기하죠 지금? 지금 이제 이집트 뭐 이런 데 음.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뭐 리비아 뭐 이런 데 거기로 넘어가서 반달 왕국을 세우는데 여기가 나중에 저기 이슬람 세력한테 제일 먼저 망해요. 이 지역은. 그래서 제일 멀리서 왔는데 제일 먼저 사라지는 이게 반달 왕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트족이 있어요. 고트족. 근데 이제 고트족은 동고트와 서고트 둘로 나뉘는데, 예, 이 고트족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동고트족은 어디로 가죠? 여기거든요. 그리스? 이탈리아죠.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로 이제 들어가서 동고트 왕국을 세워요. 네? 이탈리아가 로마 아니야? 그렇죠. 로마. 로마. 네, 로마의 본거지였던 이탈리아 반도
들어가요. 동고트 왕국을 세우게 되고요. 그러니까 로마는 동고트 왕국이 멸망시킨 거는 이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이제 서고트는 어디로 갔냐면 여기 이제 그 터키 뭐 있는 그리스 뭐 있는 이쪽으로 음. 그리스죠. 그러니까 그리스로 갔다가 이쪽은 동로마 제국 영토거든요. 동로마 제국은 정치적으로나 뭐 이렇게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별 뭐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잠깐 이탈리아 반도를 거쳐서 갔는데 벌써 이제 동고트 왕국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여기도 별로 얻을 게 없죠. 그러니까 어디로 결국엔 가냐면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스페인 있죠, 스페인. 스페인 땅에 정착을 하고 거기에 서고트 왕국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날의 이제 유럽의 그림 초안을 만들게 되는 거죠. 요 지역이 이제 이탈리아가 되고 프랑크 왕국이 세워졌던 곳이 프랑스가 되고 서고트 왕국이 세워졌던 곳이 스페인이 되고 그럼 원래 여기 남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쪽에 안 네. 내려오고 남은 게르만족.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뭐 핀란드 막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아니죠. 더 큰 아니요. 데는 독일이죠, 독일. 독일? 예. 독일이 저먼이잖아요, 저먼. 어, 저먼이 게르만이에요, 게르만. 게르만. 아, 맞아. 그대로 네. 읽으면 게르만이네. 그죠? 예, 예. 어. 그래서 이제 여기 남은 사람들. 그러면은 그러니까 게르만족이 앵글로색슨, 뭐 프랑크, 반달, 서고트, 동고트 이걸 전부 게르만족으로 보는 거예요? 예, 예, 예. 다 그 게르만. 안에 이렇게 또 이렇게 네. 그룹이 돼 있었나 봐요. 네. 족이. 게르만족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통일된 정치적 그 음, 결사체가 없었고 이렇게 종족별로 그냥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엄청난 그 민족이네, 게르만족. 네. 그럼 게르만족이 대단하네. 그 비결이 뭘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현재까지. 그죠? 네. 네. 어, 예.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을 보면 크게 이렇게 남방 쪽 라틴 계열이라고 그러죠. 라틴계. 이제 라틴계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머리도 까맣고 키도 좀 작고 좀 약간 피부색도 갈색, 좀 거무스름하고. 거무스름하고 좀 약간 이런 사람들이 이고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원주민이구나, 원래. 예, 예. 게르만족은 아니죠, 그 사람. 게르만족은 금발의 전형적인 금발에? 게 눈은 파란색이고 피부가 하얗고 예. 이제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게 막 섞이죠, 이제 유럽이. 예. 그래서 그 독일 그 축구 선수들 보면 엄청나게 길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키 크고 이제 이태리 쪽은 굉장히 좀 작고, 그죠? 작고 뭔가 단단한 느낌이죠. 예, 네. 스페인 뭐 이런데. 네. 그게 있구나. 네.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섞이게 된 건데 원래는 이게 좀 그런 특성들이 또 다 있었고, 네, 이렇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군사적으로 점령은 했어요, 무력으로. 무력은 점령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력 군사력에 있어서는 이 기존 로마 제국이 힘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들은 무력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을까요? 게르만족은? 좀 문화나 지성 이런 게 네. 모자라지 않았을까? 그렇죠. 문화, 무슨 학문, 예술, 뭐 이거는 깡통이에요. 이제 깡통. 뭐 이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만나면 문화적으로 수준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이 만났을 때 수준이 낮은데 군사력이 강한 경우 정복은 가능한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대부분 역사에서.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아웃사이더보다는 흡수되죠. 흡수. 네. 흡수. 결국에는 이 기존 그 문화에 이렇게 다 흡수돼요. 이게 비슷한 사례가 어디서 일어났냐면 중국 있잖아요. 중국. 한족이 세운 그 나라를 그 주변에 오랑캐라고 하는 이민족이 점령을 하는, 그래서 왕조를 여는 경우가 종종 생기잖아요. 중국 역사에도. 항상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정복하고 나서
중국 문명의 또 동화되죠. 동화되잖아요. 네. 다 중국 그게 중화 문명이 동화. 사상이잖아요. 그죠? 네. 그게 중화 네. 그래서 다 흡수돼 버려요. 흡수되고. 네. 똑같은 일이 여기서 이제 이 당시 음. 유럽에서 일어나게 돼서 결국 이 친구들이 이제 다 예. 그 흡수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예. 로마 문명 속으로 예,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이제 특히 소로마 제국은 아까 나온 것처럼 476년에 망하긴 했는데 예, 문화적으로는 뭐 이제 계속 예, 음. 그 영향력이 이제 그 이후에도 지속이 음.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여기 이제 지도에 나온 요 경계 있잖아요. 요 경계. 요 경계를 뭘로 삼았었냐면 로마가 다뉴브강과 라인강 이 강을 중심으로 예, 이렇게 그 세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르만족 침략이 있었고 이제 자기들의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보고 설명해 드렸던 것을 여기 쭉 설명이 나와요. 반달족 얘기가 나오죠. 반달족이 스페인을 침략했다가 결국 북아프리카의 왕국을 세웠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게르만족들의 종교. 예.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의 토속 신앙이 있었고요. 물론 토속 신앙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들도 로마와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로마의 종교인 국교인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의 뿌리는 아리우스파였어요. 아리우스.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그 논쟁 삼위일체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아리우스파가 이들에게 이제 채택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리우스가 이단 정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로마 제국 영내에는 발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아, 그쪽에 가서 뿌리를 내렸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다 일로 넘어간 거예요. 음. 아리우스파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게르만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기들이 아타나시스의 그 정통파 신앙을 받아들이면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의 어떤 지배 아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또 비주류인 아리우스를 택한 면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여기 이 친구들이 대부분 다 아리우스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들 반달족도 아리우스파였고 자기들이 이제 점령을 하고 나서 그곳에 있는 정통 기독교인들은 반 아리우스파잖아요. 아리우스파가 아니기 때문에 막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고트족은 이제 아까 스페인에 정착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이 수도를 어디에 세웠냐면 톨레도라는 데 수도를 만들어요. 이 서고트 톨레도가 그래서 미국에도 톨레도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계신. 네. 그거는 여기서 따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스페인에 있는 톨레도에서 이름을 따온 도시예요. 이 서고트족도 아리우스파예요. 네. 그러다가 589년에 리카르드라는 이 서고트족의 왕이 카톨릭 신앙으로 개종을 해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를 버리는 거죠. 아리우스주의를 버리고 카톨릭 신앙으로 개종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근데 여기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뒤에 가면 이 게르만족은 다 처음에 아리우스주의였다가 전부 다 카톨릭 신앙으로 전부 개종을 합니다. 노선을 전부 바꿔요.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했는가는 뭐 또 이따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더. 이 카톨릭이 갑자기 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기존 로마 교황청 있죠. 네. 네. 그 로마 거기 교황청의 신앙을 지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카톨릭이 오늘날의 카톨릭이 아니라 네. 그 기독교로서의 카톨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카톨릭의 뿌리가 된 그 로마 교황 그래요. 정.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 당시는 지금 네.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개신교는 없는 왜냐면은 거고. 그 루터 이후에 생겼으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요 선택이 뭐냐면 로마 교황청을 교황의 그 카톨릭 교를 선택할 거냐 비주류였던 아리안주의를 계속 고수할 거냐 그거구나.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음. 상황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리안교는 뭐예요? 종교가 뭐예요? 그냥 거기는 아니 아리안주의도 기독교죠. 기독교인데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인간이셨다.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치 아리안족하고 그 카톨릭 개종하는 거하고 그 종교가 그럼 삼일체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진 가장 큰 차이는 삼위일체에서 아, 갈라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아리안주의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 여기 리카르드는 스페인의 왕이죠, 지금? 네, 서고트 왕국의 왕. 네, 그러니까 서고트. 현재 스페인의 예, 왕이었는데 예. 개종을 하게 되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서고트 왕국은 그 무어인들이 침략을 하면서 무너져요. 무어인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와, 무슬림. 예. 북아프리카 지역의 무슬림들이 바다 건너 스페인을 침략해서 지배를 하면서 이후로 이제 스페인이 몇백 년 동안 무슬림의 지배 가운데 있게 돼요. 이제 그런데 신앙은 끝까지 지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갈리아 지역 아까 그 지도에서 나왔던 그 현재 프랑스 있는 이 지역이 이제 프랑크족이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프랑스라고 부르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클로비스 왕이 496년에 카톨릭으로 개종을 해요. 또 이 사람도 아리우스주의였다가. 그래서 이 프랑크 왕국이 이제 이후에 여러 그 게르만족이 세운 나라들 중에 가장 번성하게 돼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들이 좀 일찍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거든요. 다른 게르만 민족이 세운 나라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이제 지지를 받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황청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게 돼요.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해져요. 프랑크 왕국하고 로마 교황청하고. 그게 이들에게 어떤 권위를 좀 부여하게 되는 거죠. 힘을 실어주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다른 그 게르만 민족이 세운 나라들도 카톨릭으로 다 노선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저기서 이렇게 프랑크 왕국을 보니까 아리안주의를 버리고 카톨릭으로 가니까 잘 되네. 우리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연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정치적인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안주의냐 뭐 이제 정통 신앙이냐라는 것이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제 게르만족들이 세운 나라들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정치적으로 그걸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그 프랑크 왕국의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이제 샤를마뉴. 샤를마뉴. 샤를마뉴 대제. 뭐 샤를마뉴라고 하고 어디서는 뭐 이름이 발음이 다양해요. 칼 대제.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칼 대제. 칼을 대제 뭐 이렇게 대제 칼 대가 대제. 이렇게죠.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샤를이 이게 그 불어식 발음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거를 뭐 영어로 부르면 칼이 되고 뭐 독일어로 부르면 또 뭐 다르게 이름이 있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로마 교황청을 뭐 로마 교황청은 내가 수호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깊이 결속을 하면서 교황이 이 사람을 로마 황제
임명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프랑크 왕국을 다르게 부르게 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신성 신성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예. 이 프랑크 왕국을 이때 이제 그부터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게 돼요. 예. 이제 로마 제국을 부활시켰다 이거죠. 거룩한 로마, 신성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예,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샤를마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앵글로족과 색슨족은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잖아요. 예. 근데 어디로 갔냐면 이미 로마화 돼 있던 브리타니아 지역으로 갔어요. 아까 지도를 다시 좀 보시면 여기가 영국이잖아요. 영국. 여기 그 영국이 보면 여기 섬이 크게 보면 두 개잖아요. 예. 이쪽 큰 섬은 뭐 동쪽 서쪽에 있는 큰 섬 여기 뭐라고 부르죠? 아일랜드. 여기가 아일랜드죠. 아일랜드. 예. 그리고 여기 영국의 요 남쪽이 브리타니아. 였고요. 이 북쪽은 뭐죠? 북쪽? 스코틀랜드. 예. 북쪽이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 예. 그래서 로마가 브리타니아까지만 점령을 하고 요 남쪽만 영국의 남쪽. 요 북쪽은 그 점령을 안 했어요. 똑같은 이유예요. 저 북쪽은 춥기만 하고 예, 뭐 이게 뭐 점령해봤자 먹을 게 없다. 그래, 야만인들의 땅 그러고 딱 선을 긋고 요 영국 남쪽 부분만 점령을 하고 여기는 로마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 영국 남쪽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앵글로색슨족은 처음에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국 남쪽 브리타니아 지역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북쪽 스코틀랜드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예, 픽트족하고 스코트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계속. 이 픽트족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재밌어요. 픽트라는 말이 어디서 왔나? 픽트족. 픽트가 원래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림. 그림족. 픽처 있잖아요. 픽처 영어에. 예, 그림. 왜 이 족속에게 왜 이런 이름이 붙였을까요? 그림을 그리고 다녔나? 그림처럼 아름다워서 그랬나? 아니고요. 얼굴에 그림을 온몸에 그림을 온몸에 그리고 온몸에 다녀. 그림을 맞아. 그려요. 어. 혹시 그 브레이브 하트 맞나? 그 영화 보셨어요? 본거 같아. 다 그림이라더라고요, 얼굴에. 멜 깁슨인가? 멜 깁슨 네네네. 나왔었죠. 아, 멜 깁슨 나왔던 영화 브레이브 하트. 브레이브하트. 맞아요. 네. 거기 보면 이 사람들 나와요. 픽트족. 그래서 막 얼굴에 뭐 이렇게 막 그림 잔뜩 그려놓고 막 그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치마 입고 남자들 맞죠? 예. 막 치마 맞아. 같은 거 입고. 그 사람들 이제 픽트족이에요. 스코틀랜드에 살고. 스코틀랜드 지금도 막 그 치마 입잖아. 그죠? 네. 막 행진할 때. 이상한 악기 같은 걸로 막 불고 맞아 그 본 거 같아 그림 얼굴에. 그게 그 브레이브하트 그 영화가 스코틀랜드가 독립전쟁 일으켰던 때 내용이잖아요. 그 브리타니아 영국이 이제 거기를 지배하고 있다가 그 요 픽트족과 스코트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전쟁 했던 그 배경으로.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니고 한참 후의 일이긴 한데 예. 그때 이제 그 배경으로 한 영화였죠. 그래서 영국이 되게 재밌잖아요. 그 나라는 한 나라인데 대영 제국이라고 그레이트 브리튼. 그 월드컵 출전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나와. 다 따로따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일랜드 따로 나오고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따로 나오고 스코틀랜드 따로 나오고 뭐 다 따로따로 나와요. 맞아. 예. 이게 이런 역사적인 어.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영국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지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 여기 드디어 나옵니다. 누구냐면 성 패트릭이라는 패트릭. 사람이에요. 성 패트릭. 이 사람이 원래는 브리타니아의 귀족이었어요. 출신의 자제였어요. 근데 한 10대 중반인가 하여튼 10대 때 아일랜드 해적에게 납치가 돼요.
아일랜드 해적에게 납치가 돼서 아일랜드로 끌려가서 거기서 진짜 모진 고생을 해요. 예. 모진 고생을 하면서 막 하다가 뭐 꿈속에서 집으로 가라 뭐 그런 환상을 봤다나 뭐 이런 그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일랜드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해서 고향인 브리타니아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죽을 고생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고향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아주 믿음이 좋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향에 돌아왔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기가 있던 이제 끌려갔던 아일랜드가 그 당시는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교도 지역이었거든요. 여기 누가 살았냐면 켈트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켈트족. 예, 예. 네. 켈트족이 사는데 이게 켈트족의 나름대로 어떤 고유 신앙 같은 게 있었어요. 켈트족 이런 이게 아일랜드에 대한 상한 목자의 심정이 생긴 거예요. 네. 여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요 아일랜드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자기가 노예로 끌려가서 그러니까 납치돼서 노예로 십수년간 고생했던 저라면 막 지긋지긋하고 생각만 해도 거기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제가 군 생활했던 지역이 그 연천 전곡 그쪽이거든요. 예, 정말 거기는 막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쪽 근처는. 아버지 산속에 있는데 예. 연천하고 그쪽이 좀 열악하죠 환경이. 물도 아니 그게 없고. 아니라 제가 거기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래가지고 근데 몇 년 전에 진짜 전역하고 20 몇 년 만에 거기를 갔어요 한번. 그 동네 부대가 있던 지역에 한번 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다녔던 교회 영회 교회도 한번 가보고 찾는데 없어졌어요 그 교회가. 여기서 목사님도 만나보고 싶고 그랬는데 너무 아쉬웠는데 부대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사람 마음인데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선교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이 패트릭 이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아일랜드 아까 굉장히 큰 섬이거든요. 여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전체가 다 개종을 해요. 네. 이 패트릭이 뭐 그냥 그야말로 성인이에요. 성인. 그 패트릭의 일생을 읽어보면 정말 겸손하고 검소하고 순수하고 열정이 넘치고 막 같은 그런. 네.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감화에 의해서 아일랜드 전체가 거의 대부분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여기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그 브리타니아를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아일랜드에서 이 앵글로색슨족이 있는 브리타니아 지역으로 또 선교사를 파송해야 하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하냐면 뭐 우리나라가 선교가 돼서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에서 다시 뭐 미국에 자기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인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가 했던 일, UBF가 했던 일 같은 역사가 이제 일어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일랜드 출신 선교사들이 와서 앵글로색슨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기독교를 선교했고요. 또 한 가지 영국의 중요한 인물이 여기 책에 나오는데요.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이에요. 항상 이거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이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하면 다들 누굴 생각할까요? 히포의 여부. 히포의 어거스틴 있잖아요.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 모니카 아들 어거스틴하고 헷갈리니까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캔터베리 어거스틴, 히포의 어거스틴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사람을 누가 보냈냐면 여기 나오는 그레고리 대제. 이 사람 이제 교황이거든요. 그레고리 1세. 그 교황 중에 그레고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헷갈리기 쉬운데 이 사람 이제 그레고리 1세 처음 그레고리 교황인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이제 그 노예 시장에 갔다가 노예 시장에 갔는데 이 앵글로족 출신의 노예 소년을 봤대요. 네. 그러니까 노예 소년을 보고 그레고리가 또 목자의 마음이 든 거예요. 너무 딱하고 어린 나이인데 이제 노예가 돼서 여기서 팔리는 신세가 됐으니까. 근데 교황이 그랬대요. 이 그레고리가 그 소년을 보고 이제 앵글로족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너는 앵글로족이 아니고 엔젤이다. 이게 워드 플레이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앵글로, 엔젤. 예. 그래서 너는 천사다. 어?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브리타니아 이 앵글로 색슨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기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대요. 그때. 그래서 보낸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에요. 캔터베리 어거스틴을 영국으로 파견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게 돼서 상당수 많은 앵글로색슨족이 이제 카톨릭 신앙을 또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일랜드하고 또 브리타니아 이쪽에 이제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가 나오죠. 이탈리아는 예. 처음에는 이제 호룰리라는 게르만족의 오도 아케르라는 이 왕이 이제 이 이탈리아 반도를 침입해서 그 서로마 제국의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켜서 이 연도 있죠. 476년이 그래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그런 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허룰리족은 그렇게 큰 부족이 아니었어요. 그 동고트족이 곧 이어서 들어오면서 이 이탈리아 반도는 동고트 왕국이 되는 거죠. 동고트족이 지배하는 왕국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고트족은 아니나 다를까 아리우스를 따르는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해요. 처음에는 카톨릭 교회를 당시에. 그래서 그런 핍박의 와중에 희생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책에 나오는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이 사형을 당해요. 그 보에티우스는 철학자예요. 기독교 철학. 철학의 위안인가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 책으로 좀 유명한 분인데 기독교 철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리우스주의는 틀렸다. 그거 잘못됐다. 계속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하니까 이제 동고트족 왕이 그를 사형시켜 버려서 순교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그 비잔틴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있죠. 동로마 제국에게 잠깐 동고트족이 이제 그 쫓겨나는 일이 있다가 나중에 또 롬바르드족이라는 또 다른 게르만족이 여길 또 침략을 하고요. 뭐 이런 복잡한 서로 뺏고 뺏기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교황이 불안하잖아요. 교황이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 하면 아까 나왔던 프랑크 왕국 있죠. 프랑크 왕에게 우리를 좀 지켜달라. 이런 도움을 청하게 되고 그걸 프랑크 왕국이 수락을 하고 동맹관계가 형성이 돼서 프랑크 왕국은 로마 교황청의 수호자다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여기를 이제 지켜줘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요 오늘날의 프랑스하고 이탈리아가 한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둘이 합쳐져서 프랑크 왕국이라는 한 나라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중세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좀
중세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게 지금 중세 초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책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고통과 죽음과 무질서의 시대다. 예. 어떤 고통이 있었을까? 예. 질병, 예. 그죠? 전염병, 네. 전염병. 전쟁. 네. 일단은 전쟁이죠, 전쟁. 전쟁. 예. 지금 나온 대로 게르만족들이 이렇게 침입을 하잖아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뭐 각 곳에서 이제 학살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전쟁을. 그래서 게르만족은 이제 무식하거든요. 그냥 거칠고. 네. 그래서 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학살을 저지르는. 네. 그러니까 정말 비극적인 시대인 거죠. 또 죽음. 그래서 전쟁을 통한 죽음도 있지만 아까 정한나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염병이 계속 창궐해요. 이 시대는 전염병. 네. 숱한 전염병이 막 돌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세 전염병 하면 기억하는 게 뭡니까? 흑사병, 패스트죠. 흑사병. 네, 흑사병만 기억하는데 이거 전부가 아니에요. 네. 이 외에도 이 시대 중세 시대에는 전염병이 왜 중세 시대 때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돌았을까요? 저기 너무 더러워서 그렇잖아요. 위생이 너무나 지저분해서. 네. 화장실이 따로 없었대는데요. 네.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죠. 근데 그건 그 전에도 그랬거든요. 고대에도 위생 상태가 엉망이긴 했는데. 전염병 걸리면 성당에 와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여서? 네. 그래서 더 많이 걸렸던 것 네, 같은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게 전염병이 원래 어디서부터 주로 처음 시초는 누구에서부터냐면 보통 가축에서부터 오잖아요. 가축으로부터 인간에게 전염이 되고 이제 그 인간에 의해서 이제 그다음 인간으로 전염이 되는 패턴이잖아요. 보통 이렇게 가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게 왕래 인간이나 가축의 왕래가 그 전염병을 촉발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면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이렇게 훈족이라든지 게르만족이라든지 섞이면서 그냥 그 다음에 저쪽 그 무슬림들이 또 동쪽에서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침입을 해오는 거잖아요. 유럽으로. 네. 그러면서 전염병도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시대는 역학조사를 할 수 없었으니까 기원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지 모르는 그런 전염병들을 같이 들고 와서 한번 샥 휩쓸고 지나가요. 그래서 좀 그 자연 면역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그래서 면역 상태 생기면 또 다른 종류의 전염병이 들어와서 또 쫙 휩쓸고 지나면 이 당시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한번 전염병이 돌면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 줄어. 네, 심하면 3분의 1 정도가 줄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3명 중에 1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딱 전염병 돌고 나면. 이거를 주기적으로 경험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랄까요? 뭐.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네. 허망하다. 허망하지.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뭔가. 네. 이런.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당시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이 중세 시대 사람들의 몇 살쯤이라고 생각하세요? 40. 40. 네. 20도 20. 안 됐을 것 같아. 네. 아기 때부터 막 죽지 않아요? 예, 많이 죽고요. 그러니까 20도 안 될 30 것 같아. 정도랬대요. 30. 30. 30살.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죠. 이 죽음이라는 게 지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네. 거의 30살까지 살면 아이고 다 살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물론 이제 위에 귀족층이나 상류층은 좀 오래 살았겠죠. 다른 얘기지만 보편적으로는
한 30살. 이게 평균 연령. 그러니까 12살 미만에 죽는 영아 사망률은 뭐 어마어마했고요. 뭐 그냥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어떤 염세주의, 이런 세상에 대한 염세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질서의 시기라고 또 돼 있죠. 무질서. 이건 뭐 어떤 무질서를 말할까요? 이건 정치적인 무질서를 뜻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네. 아까 이제 원래 그 기존 고대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라는 강력한 제국이 딱 헤게모니를 쥐고 틀어쥐고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막 여기저기 우후죽순 이런 왕국 저런 왕국이 생기고 이런 왕국들도 자기 통치 지역 내에서 강한 통치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왕궁에 그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거지 그냥 광범위하게 그저 영향권 안에 있다 정도지 어떤 로마 제국과 같은 행정력 이런 것들이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각자 도생. 네. 각자 도생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내 몸은 내가 지키고 내가 알아서 챙겨야 되는. 네.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제도나 문명 혹은 법 이런 거에 의해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움이 안 돼. 나라가 나의 삶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뭐 범죄로부터 나를 지켜준다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서비스가 일절 없이 보호가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당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유일하게 어떤 체계를 갖추고 있고 중심을 지키고 있고 했던 조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교회밖에 없는. 교회밖에 없는 교회 딱 하나. 오로지 교회만 신경을 써줘요 사람들한테. 네. 사람들의 생로병사와 함께 해주고 뭔가 병들면은 간호도 해주고 와서 기도라도 해주고 아기가 태어나면 와서 축하해주고 세례주고 유아 세례주고 결혼할 때 주례도 해주고 죽으면 장례식도 치러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러면 사람들이 혹하지. 네. 의지하죠. 당연히 다 사람들은 교회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어느 믿을 구석 딴 데 놓고 오로지 교회만 바라보게 되는. 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또 지도자. 그게 누구겠습니까? 교황. 교황이죠. 이제 그 사람이로. 권력이 막강해지는 거죠. 예, 교황권이 그죠?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중세가 그런 모습이 됐는가는 이런 배경 가운데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 중세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했고 교황권이 그렇게 강력하고 그게 됐을까? 좀 되게 암울한 시대예요. 중세 시대 전체가 우울한 시대예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들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 천년 아니에요? 그죠? 네, 천년 거의. 천년을 어떻게 이렇게 살지? 와, 그러니까요. 코로나 지금 2년째도 힘든데. 네, 그러니까요. 천년을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때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제일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누군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참 기도. 그러니까 성직자들? 아니. 지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구 지역적으로.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적으로. 뭐 토지를 가진 영주들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지역? 지역. 지역. 네. 네, 모르겠어. 전쟁이 없어야 되지 않나? 유럽이죠. 제일 풍요롭게
그다음에 문화를 누리면서 꽤 또 수명도 길고 했던 지역 가장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 아, 중국. 이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 중국과 유럽은 게임이 안 됐어요. 게임이. 아, 비교하면 어. 예. 중국은 중국도 그게 전쟁 많이 아주 그 하나의 어떤 구심력이 엄청났나 봐요. 그죠? 네, 그렇죠. 구심점이 있었나 봐요. 그렇잖아요. 왕조는 바뀌어도 네. 예, 체계적인 행정 야. 구조와 법 체계를 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질만 하네요. 네, 그죠? 그러니까요. 에이, 걔네들 가지고 자부심도 아니야. 자부심 때려부시는 거야. 때려부시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치는데. 이 당시 중국 먹고 잘 사람 살았겠구나. 이 당시 천년 중국 사람들이 유럽을 보면 저게 사람 응. 사는 꼴이냐 동안. 아, 그랬을 거예요. 이게 저기 음. 사람 사는 꼴이 아니고 막 하면서 그냥 후진국으로 보였겠죠. 이제 아주 미개하고 열악한. 이런 거. 이게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이게 역전된 지가. 네. 이게 원래 이게 더 훨씬 오래 갔어요. 천년을 그런 상태로 가다가 근대에 들어서 이게 역전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콜럼버스 이후로 네. 그죠? 네.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무식한데 가서 봐봐. 무슨 자부심이야. 난 자부심 하나도 안 해. 아, 걔네들 있잖아. 미국 가서 미국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 이해가 안 돼. 네. 그거 아니 그 나라를 보려면은 시골과 화장실을 봐야 되는데 시골에 가면 갈수록 너무 열악해 사는 게.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더럽고. 근데 내가 미국 가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하나의 문화로 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밖에서 봐서 이제 이게 너무 차이가 없는데 미국은 너무 차이가 많아. 그러면 대국주의자야. 그래서 난 중국에도 대국주의란 묶이지 말라고. 지네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은 관광 큰 것만 보고 와서만 중국 대단하다고 보는데 아주 시골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열악해요. 한 번씩 TV에 나오잖아. 그래서 난 대국주의 믿지도 않아. 중국 대국주의. 아유 그 당시 중세 시대 때 중국이 얼마나 살기 힘들었는데 가서 보면요 그 소리 그런 말 안 나와. 아니 유럽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죠. 유럽에 지금 비해서.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3분의 1이 인구가 감소하고 막 그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크게 볼 때.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이런 게 기독교 예배에 영향을 미쳐요. 네.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 주님의 부활과 승리를 노래하기보다는 죽음과 죄악과 회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 네. 그래서 그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게 성만찬 의식이에요. 성만찬 의식은 우리 그 초대교회 이 중세 이전에는요 축제 분위기였어요. 굉장히 밝고 즐거운. 네. 막 축하하고 경축하고 뭐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성만찬 나눌 때 막 시끌벅적하고 이렇게 네. 이런 어떤 승리 우리 부활합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면서 막 되게 힘차게 막 하는 그런 식으로 성만찬을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중세로 들어서면서 여기 나오는데 이 성만찬 분위기가 뭘로 바뀌나요? 축제에서? 협박.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장례 의식으로 바뀐다. 장례 의식. 장례식 분위기로 바뀐다. 장례식 분위기. 네. 그래서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 때 주님의 부활 승리, 부활 생명, 영생 뭐 이런 거를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면 이 중세 때는 나의 죄, 네. 나의 죄악이 뭔가, 뭐 내가 뭘 회개해야 되는가. 그래서 고해성 때 나온 거구나. 네, 그러면서 뭐 고해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막 자기 몸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내 탓이요. 네, 내 탓이요. 메아 꿀빠. 라틴어로 메아 꿀빠라고 그러죠. 내 탓이다.
매화꿀과 매화꿀빠 하면서 가슴을 치고 막 이런 분위기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영향력이 지금도 남아 있죠. 네. 우리 성만찬 축제 분위기입니까? 장례식 분위기인가요? 장례식 분위기 같아요. 아니, 엄중하잖아. 장례식은 가장 아니지만, 엄중한. 조금 심각한 분위기죠. 네, 좀 심각해, 시리어스해지죠. 성만찬. 네, 네.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 원래 안 그랬다니까요. 성만찬이 원래 안 초대교회 그랬어? 때는. 야, 네, 참. 근데 원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보다. 음. 네. 그래가지고 이거 맞으면 요즘 논의가 되고 있어요. 이 성만찬 이 과연 이런 분위기로 하는 게 이게 맞냐? 어? 중세의 잔재 아니냐? 좀 더 밝고 활기찬 축제 분위기와 같은 성만찬을 하는 게 옳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좋다. 우리 성만찬 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우리는 코로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예배를 3번 나눠서 할 땐 3번 나눠서 하면 되죠. 근데 지금 3번 나눠서 와도 사람을 못 오니까 못 하는 거지. 근데 형제간 예배 드릴 때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 일시적으로. 아니 벗더라고 천주교는요. 어, 내가 근데 입에다 넣어주진 않더라고. 어. 아 원래 안 넣어줘요. 아 떡만 넣어주죠. 천주교에서는 떡만 넣어주고 포도주는 안 주죠. 맛있지 않아. 그 자리에서 마시지 않고 그냥 가져가서 어떻게 하다가 며칠 전에 봤는데 어떻게 했지 그때 결혼식 아니 때. 원래 포도주는 안 줘요. 일반 신자들한테. 아, 입에 안 넣어줘. 그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합니다 하고 지나간 것 같은데. 아 입에 안 넣어줬어요? 그 전병 동그란 거? 입에 안 넣어주고요. 저도 저기 아, 작년에 참석해 봤거든요. 저희 근데 이제 네. 입에 안 넣어줘요. 안 넣어주고 그냥 나눠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쭉 나가서 쭉 나가서 자기가 먹어라. 받아오는 거. 네, 아 우리도 네,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럼 이제 성만찬하고 나눠주고 나중에 예, 먹어라 그렇게 뭐 어떻게 하는지 고민이 되네요.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 성만찬 할 때 저는 이건 뭐 여담인데 이렇게 너무 서두르세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다들? 뒤에 사람이 많으니까. 뒤에 사람이 많잖아. 아니 와. 그리고 예배 끝나고 하니까 스케줄이 다 뒤로 밀리니까 사람들이 바쁜 것 같아 마음에. 네.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시간이 길어지잖아 30분 정도가. 그러니까 다 뭐 후에 뭔가 약속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급해하는 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아무튼 뭐 성만찬 얘기가 나와서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네요. 네. 근데 좀 밝아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 이렇게 되게 은혜롭거든요. 은혜롭고 예수님의 피 은혜는 굉장히 감사한데, 근데 이거 배워보니까 그냥 원래대로 조금 네. 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할 때 한 중간까지라도. 네. 네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많은 고대 문화가 사라졌고 그나마 보존된 곳이 교회였다. 그래서 이런 중세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문화적인 대혼란 속에서 이제 수도원과 교황이라는 이 두 가지 축이 그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교회가 강력해지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었다. 왜 중세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는 중세에 그래서 독특한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중세 아까 좀 암울한 분위기,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암울하고 우울하고 뭔가 그런 칙칙하고 좀 이런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 하여튼 중세는 모든 면이 그쵸. 그런 왠지 이제 이 시대는 이렇게 밝은 색으로 그림을 그려도 밝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 노래를 만들어도 단조로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이제 시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세 시대 때를
우리가 뭐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암흑의 시대. 그래서 이제 암흑의 시기다. 그렇게만 볼 것인가? 이제 뭐 나중에 평가를 해야 되겠죠. 네, 앞으로 이제 중세 시대를 쭉 다뤄볼 건데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중세 시대를 한번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암흑의 시대였을까? 이 가운데도 또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그죠? 지금 네.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의 음, 섭리. 종교 지나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 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중세 시대를 일단 부정적으로 무조건 네, 이렇게 보고 이게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인본주의자들하고 또 일치해요. 인본주의자들도 중세를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암흑이다. 네. 종교 개혁자들도 여기는 암흑의 시대고 인본주의자들도 암흑의 시대라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덧칠이 돼 있는데 중세에 네. 과연 그렇게만 볼 것인가? 네. 이 가운데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을까를 같이 앞으로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하면 그 되고. 중세를 그 앞으로 한 몇 번이나 더 하나요? 중세가 이제 여기 나오고요. 그다음 그 중세 전성기 그러니까 이 책으로 하면 2장 정도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중세 시대는요 교회 역사가 세속 역사랑 굉장히 겹쳐요. 네. 교회가 세속의 중심이었던 시기였으니까 유럽에서는 그 역사가 그 역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면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이나? 이제 몇 명 안 남았네요. 네. 사람들이 이제 다 지쳐나가 떨어졌나 봐. 네. 근데 줌으로도 좀 들으실 거, 아니, 저게 뭐죠? 유튜브로 듣겠지. 네. 네. 유튜브로 뭐 들으시겠죠. 근데 지겨워. 그렇게 유튜브로 믿어야지. 들으면. 그죠? 지겨울 것 같아. 줌으로 하는 것도 이제 실시간도 지가 이제 힘든데. 아니 저번 주 그거 좀 제가 저번 주에 못 들어가고 그거 메일로 다 보내드린. 뭐 다 예, 보내고 계속 메일로 다 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근데 중세가요. 네. 그 저기 교황이 타락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계실 때는 굉장히 그 저기 그 아픈 자들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네. 또 아기 태어나면 가서 세례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때는 네. 굉장히 좋은데 언제부터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됐는지 굉장히 타락을 해서 어떤 왕은 그냥 어떤 교황은 뭐 너무 그 뭐라 그럴까 너무너무 불법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생긴데 초창기에는 안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어요. 여기 그 다음 시간에 나와요. 그 여기 나온 책에 나오는 교황 레오 1세하고 그레고리 1세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은 뭐 교황이지만 우리가 교황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거 아니에요. 두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배워야 될 점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그랬어요. 초창기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황이 이제 힘이 커지니까 힘이 너무 세지니까. 교회의 힘이 너무 세져서 한 곳에만 권력, 힘이 이제 몰리면 어느 조직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대역은 어떤 조직도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균형과 견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 중세는 지금 보니까. 그죠? 뭐 황제도 교황한테 가서 막 무릎 꿇고 카노사의 굴욕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요. 그랬으니까. 인간은 힘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절대 부패. 권력을 가지면. 힘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고자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또 그런 절대 권력이 부패되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럼 반드시 부패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아침에 절대 그 권력은 명성, 절대 부패한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아침에 기사 보니까 명성교회 세습 그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그 권력이 그 세습이 됐잖아.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 많아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대형 교회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음, 처음엔 정말 겸손하고 순수하고. 그치. 네, 점점 권력이 몰리니까. 네, 아부하는 사람도 생기고. 네, 권력과 돈이 모이니까 권력이 있으면 돈이 네. 있으니까 부패가 일어나. 목사님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거의 우상숭배에 가까운 신앙생활을. 아니 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집안끼리도 싸우고 돈이 들어가니까 집안끼리 싸우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는 안 그랬어요. 이 중세 초기의 교황들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다들. 구나. 네, 다들 훌륭해요.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교황. 이게 좀 약간 그런 것들은 가톨릭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이런 훌륭한 교황이 있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개신교는 관심이 없잖아요. 별로 교황이. 관심이 아예, 없어. 아예 무조건 몰라. 부패다 뭐 이렇게. 뭐 그레고리 아까 레오 어. 1세 뭐 이런 사람들 뭐 음, 사람들도 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었겠지. 교황이니까 어, 이렇게 하고. 근데 안 그래. 그런 점이 많습니다. 지금 그분도 좀 훌륭한 것 같은데 현재 교황 되게 그죠. 누구더라? 지금 누구지? 네. 누구지? 요한 뭐죠? 프란치스코. 프란체스코인가? 네. 훌륭하세요. 네, 이 맞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지? 아르헨티나 사람이 원래 국적. 네, 이미 아래. 네. 처음 되게 배울 점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너무. 두 교황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요즘 나온. 근데 그 영화 보면은 예, 그 이야기 나와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기까지 그 전에 이제 교황이 자기가 사임하고 이렇게 넘기거든요. 네. 근데 그 영화 보면 진짜 두 분 다 훌륭하시더라고요. 두 분 살아계시죠? 네네. 원래는 돌아가셔야 인계되는 건데 네, 살아서 중간에 인계한 넘겼죠. 거죠? 네, 굉장히 이례적인. 하나님만 자기는 이제 음. 하나님만 살겠다는 거야. 아무하고도 안 하고 그래서 골방에 기도하고 그것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 하게. 그 전에 교황이 누구시더라? 지금 프란치스코 중에 이름이 뭐더라? 요한 바오로 아니요, 요한 그거 바오로. 말고 그 바로 다음에 직전. 또 누가 있었어. 하여튼 그분이 되게 학자로도 유명한 분이에요. 그 개신교 신학자들도 많이 공부해요. 그래서 그분 진짜 학자로서 엄청 깊은 분이에요. 원래 학자로 더 유명한 분이었는데, 네, 또 교황이 됐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아무튼 이게 교황이 이제 명함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잘한 점, 또 필요한 점도 있었고 또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가져온 주범이라는 어두운 면도 있고 네, 우리는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세시대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이 교회사 특강과 함께하여 주셔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고 또 이 시대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배울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유익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